어떠세요? 다른 그 동료 강사분들이 있는데? 다 저보다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고 다 잘하시겠지만 제가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내용이 벽보라든가 공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이랑 조금 더 접목해서 제가 강의를 드릴 거고, 그다음에 기출 질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출 질문도 꼭 짚어가면서 강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뒤에 이어서 하실 남자 강사분들한테 특별히 뭔가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먼저 강의하신. 강의를 하는 게 쉽진 않다. 조금 더 친절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그걸 포인트로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저 김인턴입니다. 이제 슬슬 선거 공보를 인쇄해야 해서요. 내용 작성해서 오늘 밤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 내가 오늘 중으로 써서 팩스로 보내겠네. 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김인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게 후보자님께서 선거 공보 내용을 팩스로 보내주셨는데 벌써 100페이지가 넘었는데도 계속 전송 중이에요. 선거 공보가 아니라 자서전을 써주시나 봐요. 침착해, 김인턴. 내가 후보자님과 통화해볼게. 후보자님, 저 오보자입니다. 선거 공보는 국회의원 선거니까 12면 이내로 제작해야 해서요. 내용을 다시 써주셔야겠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더 뺄 내용이 없는데 그냥 글씨 크기가 깨 같아도 되니까 확 줄여서 다 넣어줘. 알았지? 저 후보자님? 후보자님? 아, 이걸 어쩌면 좋지? 잘 지내셨죠? 이제 오랜만에 또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거 벽보부터 예비후보자 공략집 내용이 굉장히 많고 분량도 굉장히 많고 외울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면 꼭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성권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국부의 작성권자는 후보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지방의회 후보자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중에 하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를 제외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왜 이 두 개를 제외했냐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지방의회 후보자를 실제 다 선거 벽보에 건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은 정당 추천한 사람이고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양력이라던가 얼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은 후보자 작성권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선거 벽보의 게재 내용은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정당 추천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 경력, 학력, 정경 및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학력 게재 방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정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졸업 또는 수료 당시에 학교명을 게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도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해야 하고, 정규 학력의 최종 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보시면 굉장히 학력에 대해서 꼼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왜 이렇게 상세하게 규정을 했냐면, 이것은 판례의 태도입니다. 후보자 학력은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의 학력이나 유사 학력으로 유권자를 혼동에 빠뜨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학력 게재를 상세하게 규정을 해서 이렇게 사기 못 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그 기본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되고, 판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권자를 혼동에 빠뜨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력 게재를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량은 선거벽보는 동은 인구 500명의 한 매, 읍은 인구 250명의 한 매, 면은 인구 100명의 한 매의 비율의 한도로 작성 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은 몇 매인지 그리고 읍은 몇 매인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다음은 당연히 인구 밀집 상태랑 뭐 첩부 장소를 감안해서 1,000명의 비율에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선관위는 선거벽부의 수량을 선거기간 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선거기간 개시일 전 10일까지가 기출지문입니다. 20일, 30일로 이렇게 규정이 되었던 적도 없고, 이것은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10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벽부의 접수, 배부, 첩부 과정에서 선거벽부가 손상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량을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선거공약서도 동일하고 이러한 규정이 도입된 이유도 그만큼 선거벽부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간혹 지금 선거운동에는 특례 규정이 몇 개가 있는데요. 꼭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조문이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선거벽부 매수는 2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 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때는 기준 매수의 2분의 1에 각 상당하는 수로 한다고 해서 선거벽부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벽부 제출에 대해서는 일단 주체를 한번 보시면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애선거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도 일단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제출 기한도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건데 그만큼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출 기한을 보시면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 3일까지,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애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 5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추가 등록의 경우에는 추가 등록 마감일로 2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벽보를 일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지정하여 선거벽보의 제출 시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이건 후보자가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지역에는 선거벽보를 안 붙여도 되겠다, 이건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후보자가 먼저 서면으로 난 이 지역에는 안 붙여도 된다, 그럼 서면으로 신고를 하고, 만약에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선거벽보의 첩부는 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그리고 상강 오지 지역은 붙여야 될 양도 많고, 그리고 상강 오지 지역은 당연히 배송에 조금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첩부 기한이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로 3일까지로 되어 있고, 그 외의 선거나 지역에는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로 2일까지 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제출 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을 때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벽보를 제출할 때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하고,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와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최근에 들어온 조문입니다. 그전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한다는 조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집주인이 나와서 혹은 그 살고 계신 분이 나와서 우리 집에 이런 게 붙여져 있어, 그리고 실제 떼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벽보 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과거에도 선거벽보 훼손죄로 고발되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해야 된다는 규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벽보를 첩부할 경우에 첩부 장소가 있는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 첩부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그래도 공익적인 목적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벽보 첩부에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서 이 규정이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가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선되거나 훼손되어 보완 첩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야 합니다. 이것도 덧붙이도록 되어 있고, 이 조문이 들어온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같은 맥락입니다. 선거벽보는 원칙적으로 정정이나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다만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사퇴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 제출 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종전의 배열이나 뭐 색상, 규격 등은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내면 웬만하면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거벽보의 이의 제기나 비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거벽보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건 저 잘못된 거다. 이랬을 때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해야 되고 선거벽보에 비방이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죠. 이것들에 대해서는 선거 공보도 동일하게 적용을 되기 때문에 따로 선거 공보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선거벽보에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벽보에 이의 제기가 있으면 누구든지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 제기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집근상급 선거관리위원회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닙니다. 집근상급 선거관리위원회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 또한 기출지문입니다. 그리고 이의 제기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 제기의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종기속이나 형제 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때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건 다루지 않았던 질문인데 한번 보시죠. 선거벽보에 비정규학력 게재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벽보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가대평가하여 공정한 판단을 흐릴 수 있음을 방지하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피의 최소성 요건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이건 정답은 당연히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보시죠. 누구든지 선거벽보 내용 중 후보자의 경력, 학력, 상벌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 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아니죠. 제가 불과 지금 한 2, 3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직근상급관리위원회 서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다음에 또 나오면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선거 공보입니다. 선거 공보는 각 집집마다 세대별로 우편으로 배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날에 투표하러 갈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 선거 공보는 선거 공보의 작성권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고 이 후보자에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 추천 후보자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벽보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제외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먼저 한번 보시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 성명, 학력, 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 공보 한 종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단형 선거 공보는 대통령만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당형 선거 공보는 무조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 뭐 지방의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에 전당형 선거 공보 한 종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틀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만 한 종. 이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럼 선거 공보의 면수 및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단형이 있기 때문에 한 매, 그리고 책자형은 16면 이내에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책자형만 12면 이내,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책자형만 8면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도 전단형은 당의 선거구 안의 세대수 이내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책자형 공보는 당의 선거구 안의 세대수 더하기 예상 거소 투표 선거인 수에다가 예상 군인, 경찰, 공무원 발송 신청자 수 이내에서 수량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책자형 선거 공보의 면수의 2배 이내에서 점자형 선거 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선거 공보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권자들한테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데 실제 이걸 대부분 다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각장애인 분들은 읽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의 그 알 권리 확대를 위해서 점자형 선거 공보도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점자형 선거 공보가 책자형 선거 공보 면수의 2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책자형 선거 공보의 면수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갖고 계시는 책에 면수 이내라고 되어 있으면 그건 다 틀린 지문입니다. 법이 바뀌었고 그 책은 옛날 책이고 지금은 2배로
최근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것들은 쉽게 출제가 될 수 있어서 2배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의 후보자는 다 갈로하고 지방의원은 아니죠. 점자형 선거 공보를 작성 제출해야 하되 의무입니다. 그리고 책자형 선거 공보의 그 내용이 음성,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자형 선거 공보 발송 신청은 약간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특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이 신청권자입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은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방법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발송하여 줄 것을 서면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신청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관할 구시군 홈페이지로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고지할 의무가 부대장, 경찰 간서의 장은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다음은 선거 공보 제출 발송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공보 제출 발송도 제출 기한, 발송 대상, 발송 기한이 나눠져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양이 많고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외워달라는 말 많이 너무 드려서 죄송한데 그만큼 선거운동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외워야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선거운동을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책자형 선거공보 원고를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에 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서 컴퓨터 자기 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장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한 후에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 순에 따라 선거공보 한 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공보 인쇄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후보자가 부담한다 여기에 밑줄을 그어 놓은 이유도 사실 시키는 건 관할 선관위가 시키는 것 같은데 부담은 후보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 주체와 부담자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 공보의 내용을 음성,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 매체를 책자형 선거 공보와 같이 제출할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고 이것도 뭐 시각장애인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서 최근에 도입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최근에 법이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소개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대상을 먼저 보시고 나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는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의 후보자 공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책자형 선거 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책자형 선거 공보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그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명 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와 그 소명 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고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의 내용은 점자형 선거 공보와 책자형 선거 공보에 게재하는 내용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누가 할 수 있고 뭐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대한 그 게재 내용입니다. 일단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유가 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재산 상황, 병역 상황, 최근 5년 이 사람이 뭐 납세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리고 전가 기록, 아, 이 사람이 사고를 쳤는지, 그리고 직업, 학력, 경력 등에 대한 인적 사항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실제 재산 사항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혼인한 딸과 외 조부모 및 외 손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산사항에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병역사항에 보면 또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제외되어 있고 왜 제외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조금 비교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도 기출지문입니다. 그래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가 제외되어 있다는 거. 하지만 병역사항은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만 넣도록 되어 있고 실제 직계 존속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납세 실적에 대해서도 직계 존비속인데 여기도 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제출입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책자한 선거 공모 제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책자한 선거 공모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받은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는 책자한 선거 공모를 발송하는 때 함께 발송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별도로 작성한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그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책자한 선거 공모의 발송 전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굉장히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어떻게든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책자한 선거 공모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심지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발송 전까지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것만큼은 좀 최소한 제출해 줬으면 좋겠으니까 라고 해서 실제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기한을 조금 더 넓게 책정을 하고 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선거 공보를 받고 나면 어떤 후보자는 책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후보자는 한 장만 되어 있는 경우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한 장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는 그만큼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다음은 선거 공보 접수 거부 사유입니다. 선거 공보 접수를 거부하는 사유는 책자형 선거 공보에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게재하지 않은 때, 이 중요한 걸 게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책자형 선거 공보는 접수가 거부됩니다. 그리고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의 후보자 정보 공개를 게재한 때도 당연히 접수가 거부되고, 그 둘째 면의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와 그 소명 자료 이외에 다른 내용을 게재할 때도 후보자 선거 공보전은 접수가 거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공보의 규격 및 제출 기한을 위반하는 때에도 접수는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자형 선거 공보에 관한 특례입니다. 아까도 제가 선거 벽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례는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좀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 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한 종과 전당형 선거공보 한 종을 작성할 수 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당형 선거공보는 오직 대통령 선거에만 있습니다. 당연히 틀린 질문입니다. 사전투표에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의 장기 기간은 군인은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중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 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네, 다음은 선거 공약서, 예비 후보자 공약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정치 그리고 정책 공약,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된 규정입니다. 일단 선거 공약서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공약서는 작성권자는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만 작성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회의원, 그다음 지방의 의원 다 아닙니다. 근데 혹시 이것도 기출 질문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만이라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 공약 및 그 추진 계획을 게재한 인쇄물 한 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수는 당연히 대통령 선거는 양이 많겠죠. 32면이고 시도지사 선거는 16면 이내,
자치구 시군의 장선거는 12면 이내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출 질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관할 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할 선거 공약서의 수량을 선거 기간 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0일입니다. 뭐 20일, 30일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수량을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표에도 기출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가지나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거의 외운다고 생각하고 이 질문이 나오면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선거 공약서에는 게재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 공약을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성명, 기호, 그다음 선거 공약 및 그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사진, 학력, 경력, 그 밖의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한 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한 면 정도는 그래도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고 있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이런 이행 절차, 기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게재하는 것이 이 규정에 도입된 취지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 공약서는 일단 배부는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선거 사무원, 회계 책임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이 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 제한은 우편 발송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호별 방문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포, 그러니까 살포라고 흔히 말하면 이제 길거리에서 뿌리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제출은 배부일 전일까지 두부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한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 공약서를 그 임기 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후보자로 하여금 그 전산 자료 복사본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험에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말 바꾸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왜 책임 정치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냐면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후보자였지만 나중에 당선이 되고 그때 이 사람 공약이 뭐였지? 제대로 하고 있나?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이제 민원을 제기할 때도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왜 이게 안 됐나요? 라는 거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후보자 공약지입니다. 이것은 선거 공약서와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기출주민입니다. 그리고 종수 및 규격은 한 종으로 규격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게재 내용도 선거 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똑같죠. 예비후보자 공약집 한 종을 발간, 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진, 성명, 학력, 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표지를 포함한 전체 묘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 기출에 100분의 15에서 틀린 질문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100분의 10은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간 배부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방문 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도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2건을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 공약 및 그 추진 계획을 게재한 16면 이내 인쇄물 한 종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으나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네, 틀린 질문이죠. 일단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작성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1초 만에 틀린 지문으로 알 수 있는 지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할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2건을 제출해야 한다. 이것도 당연히 틀린 질문이죠. 국회의원 선거는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틀린 질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기출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풀어보세요. 이 강의를 들었으면 당연히 100점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셨는데 지금 찍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선관위에서 같이 만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거벽부의 수량을 선거기간 개시일 전 2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20일까지? 아니죠. 10일까지죠. 그 읍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한 매. 아까도 제가 잠깐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동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이건 틀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겁니다. 동에서는 인구 500명에 한 매. 이것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선거벽부의 내용 중 후보자의 경력, 학력, 상벌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 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직급,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부에 다른 후보자의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이나 형제 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다소 이 질문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1번, 2번, 3번에 보면 명확하게 틀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4번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선거 공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질문 한번 보시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 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한 종과 전당형 선거공보 한 종을 작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당연히 틀린 질문입니다. 전당형 선거공보는 무조건 대통령 선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틀린 질문이고 2번 질문 한번 보시죠.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한 종을 작성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일단 주체가 틀립니다. 뒤에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인데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점자형 선거 공보를 작성할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질문도 틀린 질문입니다. 3번 보시면 대통령 선거의 선거 공보에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로하고 혼인한 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혼인한 딸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틀린 질문입니다. 4번을 보시면 사전투표소에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관은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은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중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 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니까.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공약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지문이 길죠. 그리고 외워야 할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1번 선거 공약서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32면, 시도지사는 16면, 자치구 시군의 장선거는 12면 이로 작성한다. 만약 이걸 못 외웠다. 그럼 일단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을 먼저 보고 거기서 틀린 게 있으면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선거 공약서의 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이것도 잘 모르겠다. 넘어가면 되죠. 그리고 후보자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 책임자 및 후보자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은 선거 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지만 우편 발송, 호별 방문이나 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한 살포 방법으로 선거 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다. 이건 맞는 질문입니다. 4번은 명확하게 틀린 질문입니다. 보시면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에 당선인의 선거 공약서를 그 임기 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아까 보면 제가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다 알면 좋겠지만 그걸 못 외워도 문제는 풀 수 있도록 조문 시험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그냥 모른다 이렇게 너무 당하지 마시고 시험 봤을 때 모른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멘탈 부여잡고 아는 거라도 맞고 가자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자, 문제 4번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지방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공약지 한 종을 발간하여 배부할 수 있고 이를 배부할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해야 하며 방문 판매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약지를 발간. 여기서부터 이미 틀린 질문이죠. 국회의원 선거는 예비후보자 공약지를 발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가 선거 공약 및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내용은 선거 공약 내용이죠. 근데 전체 면수의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아니죠. 100분의 10이죠.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공약지를 발간하는 경우 그 공약집에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도 게재할 수 있다. 없다고 했습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꼭 수업 들으시고 또 반복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정말 기출문제가 많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